키워드로 알아보는 이슈,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뉴스 읽기. 본격 수다 버라이어티 투데이 잡슬 3.0. 안녕하세요, 이현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덕수입니다. 어제 수해가 일부 지역은 또 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수도권은 또 맑은 하늘을 보여서 네. 수해 대응을 너무 지나치게 한 거 아니냐. 아니다. 이건 뭐 서울공항이냐. 남부지방에는 피해가 그럼요. 컸었는데 네. 왜 대응을 또 지나치게 했다고 얘기를 하느냐에 갑론을박이 좀 있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 현장이든 어려운 현장에는 항상 착한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슈퍼맨들이 네. 있죠. 네. 어제 이 상가 앞에 덤프트럭 대는 거 보셨어요? 네. 그걸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지혜롭다. 야, 네. 지혜롭다. 왜냐하면 이 유리창이 깨지지 말라고 덤프트럭 보통 같으면 가게 앞에 주차를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어떻게 장사를 하냐고 그럴 텐데 거기에 바짝 대놓은 덤프트럭이 그렇게 귀여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막아준 거죠. 네. 그러면서 참 한국 사람들이 또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으로 지혜로운 부분들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아마 과거에도 있었을걸요?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과거부터 항상 지혜롭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네. 공당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였죠. 리틀빅 히어로가 살고 있었던 조선시대에 빌런들은 과연 조정에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데 있었을까. 이런 그렇죠?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 투데이저스 3.0은요. 뉴스는 역사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른데 어디 가도 못 듣는 얘기가 바로 오늘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투데이 잡스 3.0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따끈따끈한 소식을 파헤쳐보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뉴페이스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님이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이데일리에서 오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훈 기자님이랑 네.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자, 굉장히 중요한 네, 질문입니다. 굉장히 지금 이거 예민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팬으로 싸우는 네, 거. 네. 100%의 확률로 제가 지죠. 네. 제가 원래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바로 지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김성호 기자님 지금 이 시간에 또 뭐라고 하나? 네, 흐뭇하게 지금 의식돼서 제가 이긴다고 할 수가 없네요. 그렇군요. 그럼요. 예. 이것이 진짜 이기는 마음이군요. 그럼요. 역시. 혹시 김성훈 기자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일 수도 있어요, 이광수 기자님. 맞습니다. 그런 예. 느낌도 들긴 하네요. 아, 정말요? 네. 두 분 중에 누가 더 먼저 입사를 하신 선배님이신가요? 동기긴 한데 네. 회사 입사는 김성훈 기자가 더 먼저 했어요. 그럼 못 그래서. 이기네요. 예, 제가 그래서 양보하신 걸로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기자회는 기수와 입사 연도가 중요한데 못 이기네요. 네, 영원히 맞습니다. 못 이기네요. 예, 영원히 못 이깁니다. 근데 요건 이길 수 있어요. 빅데이터를 알고 있다를 얼마나 재밌게 하느냐.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성훈 기자님은 이정재 성대모사까지 하셨다는 말씀을 그 정도까지 참고로, 했어요? 네, 전해드리면서. 진짜 못 들었는데. 네. 예. 자, 오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이광수 기자님 오늘 지금 긴장감 극도로 네. 올라간 상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 함께 보실까요? 근데 저 노인과 바다처럼 태풍과 네. 사람 소설 제목 같네요. 너무 시적으로 잘 네. 뽑으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11호 태풍 흰남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휩쓸고 갔는데 지난달 서울 침수 피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수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긴장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좀 애를 써서 왔었는데요. 이 방파제를 넘어서는 덮치는 이 파도 앞에서 개인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수영하려고 좀 뛰어든 사람들이 있어서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태풍 흰남노가 북상 중이던 5일 오후 11시 40분에 그 촬영을 하던 두 사람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요? 네,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해안로 쪽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경찰관분들이 당연히 보셨겠죠. 그래서 현장을 벗어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벗어나지 않다가 결국 경찰에 의해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제 좀 옮겨졌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 경범죄 처벌법 적용해서 이제 통고 처분 스티커, 그러니까 벌금 내실 것 같고요. 그 경찰관님이 사실 이 과정에서 다쳤으면 어떻게 했을까 좀 그러니까요. 네. 우려도 있었고 또 30대 외국인 남성이 또 마찬가지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했어요. 바다로 뛰어드는. 이게
지금 저 상황에 수영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진을 봤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왜 그랬냐? 그러니까 수영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되게 솔직하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 이게 소방당국 관계자는 이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는 이런 무모한 행동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앞에 저희 평소에도요 방파제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광안리하고. 네. 그거는 평소에도 파도가 많이 친다는 얘기인데 그쵸. 네네. 저거 보니까 저게 사람이요 저 가로등에 한 4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저 파도가 덮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냥 바로 뒤로 쓸려 나가고요. 파도에 부딪히는 것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 다음에 뒤로 그러니까 버티려고도 절대 못 버티거든요.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부딪히고 두부 손상 있을 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저 보니까 전날 유튜브 방송 하신 분들 중에는 저기에 수영을 하면 1억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을 방송하신 분들도 있었대요. 큰일입니다. 그것도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는 왜 거고. 그러실까? 제 생각에 물론 뭐 수익도 중요하고 유튜브 인기 많은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네. 저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외국 유튜버들 중에서 좀 고층 빌딩들만 맞아, 올라다니는 걸어다니는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비슷한 심리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것도 이제 원래 법적으로 못 들어가게 이제 규칙이 그 문을 열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또 소방법이 있기 때문에 완전 잠궈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몰래 침투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영상을 찍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뭐 양태는 다양하니까요. 근데 네.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요. 구조하는 가운데서 다치거나 혹은 소중한 어떤 목숨, 인명에 어떤 피해가 있게 되면 그러니까요. 큰일 나는데 보면서 좀 분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한 관심을 갈구한 걸 넘어서 어떤 우리 경찰 인력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큰일입니다. 특히 네. 위험 때문에 안전을 이유로 여기서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저항하면요. 수영하고 싶어서 수영했다? 그럼 우리 테이저건 쏘고 싶어서 썼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안 되는 그냥 거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안 거니까. 됩니다. 예. 초등학교 때 다 배웁니다. 아, 네. 자, 다음 소식은 사실 이번에 수해를 보면서 네. 해병대가 저런 장비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장갑차가 와서 사람을 구해줬어. 네, 맞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약간 영화 같은 장면이 맞아요. 연출됐더라고요. 네. 예, 저도 사실 군생활하면서 그런 장갑차를 본 적이 없어서 예, 사진에서 이렇게 장갑차가 크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태풍 흰남노가 사실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 해병대 주둔하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해병대 사령부가 이제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이 있는데 6일 오전 6시 30분부터 민간인 구조 작전에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이 2대와 고무보트를 이제 3대를 투입했다고 그렇게 밝혔고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 구조를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해병대가 이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 물이 거의 허리 이상까지 지금 차오른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도로는 이미 다 침수된 상황이었고요. 이 해병대 대원들이 민간인을 이제 장갑차에 태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우리의 또 군인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민간인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그렇죠. 해주는구나. 예,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모습인가 봐요. 네. 그렇죠. 이쪽에 있는 거는 해병대 그 장갑차인가 봐요. 네네. 지금 근데 위에 있는 장갑차가 거고. 철이 아닌가요? 물에 뜨나요? 철입니다. 근데 어떻게 물에 뜨나요? 많은 배들이 다 철인데 물에 뜹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은 목선은 거의 없죠. 혹시 한산에 나오는 우리의 어떤 판옥선 정도는 이제 귀선만 봐가지고 그쵸. 죄송합니다. 네, 너무 그렇습니다. 신기하네요. 근데 장갑차가 물에 뜨는 거를 수륙양용이 있다는 얘기는 수륙양용이 있기도 하고 네. 지금 이 장갑차가 아마 그런 것 같긴 한데 옆에 또 기구를 달지 않으면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네. 방수 처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걸 영화나 자료 화면에서만 보다가 네. 실제로 인명을 구조하는데 상륙하는 장갑차가 투입이 돼서 민간인 구조에 군인분들이 애써주셨다니까. 너무 좋죠. 귀신 잡는 해병대보다 사람 구해준 해병대가 훨씬 좋네요. 훨씬 멋있기도 네. 하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기 승용차가 저 정도 돼 있는데 저 차가 지금 떠내려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데 근데 저기 무릎까지만 와도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흙탕물이잖아요. 너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눈에 이제 뭐가 있는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렇죠. 당황하게 되면 무릎은 좀 심했나요? 무릎보다는 그래도 여기 허벅지? 뭐라고 하죠? 허벅지까지만 오더라도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럼요. 거기 많이 의사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경우에 이제 물살이 세차진 않지만 물살이 세찰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까지 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런 경우에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대민 지원이 해병대 이미지도 좋게 그럼요. 만드는 부분도 네. 있는데
한 가지 좀 생각할 부분이 언제나 당연하게 앞으로도 또 이렇게 도와주겠지 할 수는 없다는 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대민 지원 해준 해병대에게 고마운 마음 표하되 나중에 뭐 항상 태풍이 올 때마다 이번에 왜 안 해줘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가 몰랐을 수 있어요. 군에서는 맞아요. 공개를 하지 않으면 네.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애써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고 네. 포항이 이번에 침수 피해가 굉장히 컸잖아요. 인명 피해도 발생을 했고 하루빨리 수해 복구가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슬픔에 더 이상 빠지지 않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임금 격차. 네. 네. 임금 격차입니다. 이게 항상 매년 데이터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어떻게 방법은 없을까라고 항상 고민하게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 작년에 이제 상장법인 상장사들의 여성 근로자가 남성 근로자보다 임금이 무려 38.1%나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6대 4란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6대 4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점점 개선되고 있는 추세면 그래도 좀 괜찮다라고 네, 할 텐데. 그렇죠. 좋아지고 있으면. 네, 이게 직전 연도가 근데 35.9%였으니까 네. 2.2%포인트 더 격차 확대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격차는 커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고, 이 여가부가 어제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보면은 그 상장법이 전체 1인당 평균 임금이 남성이 9,413만 원, 그리고 여성이 5,829만 원으로 이 성별로 따져 보면은 3,584만 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 38.1%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 조사의 1인당 평균 임금은 뭐 고용 형태나 직무, 직급, 예. 근속 연수, 그리고 근로 시간은 고려하지 않은 그냥 성별로만 따져본 그런 수치라는 이거는 것도 조금 평균의 함정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관련해서 여성의 경력 단절이 그 성별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짚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취업 지원 그리고 재직 여성의 노동 시장 이탈 방지가 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정부 측에서 밝혔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원인만 분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 대책을 내세우는지 그렇죠. 이런 것도 국민들이 또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돌고 도는 문제인 건데요. 제가 좀 정정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 남성 임금이 9,413만 원에 여성이 5,829만 원이니까 38% 거의 한 40% 차이 난다고 보면 남성이 100을 받을 때 여성은 이제 60 정도, 그렇죠. 60 조금 네, 넘게 네, 받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남성분들은 계속 일을 해서 뭐 연봉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니까 연봉이 많아지는데 여성들은 중간에 이제 경력 단절이 단절되는 있으니까 부분. 다시 뭐 200, 300만 원 받는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직업을 그렇죠. 갖게 되면 이제 그러면 평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이 근무했는데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하지 않은 수치인 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네.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아이고. 것처럼 보다 보면 네. 어떤 경우에는 남성들이 많이 일하는 직장이 아무래도 조금 더 임금이 높은 데들이 있어요. 좀 이공계 쪽이라든가. IT나 특히나. 네, 맞습니다. 그쪽이 예. 좀 많은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똑같은 기업 동일한 일을 하느냐와는 분명히 좀 별개의 다른 문제가 문제. 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데 속상한 정말 마음이 아픈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성들의 임금의 수치를 찾아보면 M자형으로 나와요. M? 20대면 네. 오히려 그러니까 연령별입니다. 20대는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평균적으로 조금 더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왜냐면 군대 갔다 오는 시간이 조금 맞아요. 그렇죠. 지연되니까. 그리고 조금 더 사회 참여가 빠르기도 하니까요. 예. 그런데 30대, 40대가 되면 뚝 떨어집니다. 그럼 계속 떨어지는 것이 경력 단절 때문이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건 다시 올라갑니다. 50대, 60대. 그러니까 지금 맞벌이 하지 않으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모종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생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시 재취업을 하게 될 때 경력이 인정되느냐 그리고 괜찮은 않죠.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흔히 말하는 네네. 객관적으로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고 보면 어떤 그런 단순 노동자들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평균 임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평균의 함정은 분명히 있는 건 우리가 생각해야겠지만 OECD에서 꼴찌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죠. 심각한 겁니다. 네. 그렇죠? 뭐 정치인이 그런 거 없다. 내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없더라. 저한테 이렇게 반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직접요. 예, 직접 친하시군요. 저한테 친하지는 않은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라고 봐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간의 경력이 단절됐을 때 단절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죠. 단절됐을 때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이 좀 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30대 때 일이 피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입사해가지고 한 5년쯤 되면 어떤 일이든 익숙해져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어요. 맞죠. 처음에는 원고 외우고 방송 진행하는 것도 막 허덕대니까 애드립 생각도 못해요. 네. 근데 3년에서 5년쯤 지나면 요런 멘트를 해볼까? 요런 생각을 할 여유가 생긴다고요. 회사 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딱 결혼하고 경력이 단절돼요. 그럼 이제 꽃을 피울 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의 노동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뭐 왜냐하면 계속 격차는 커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줄어드는 게 아니고. 줄어들고 있으면 뭔가 그래도 정부가 정책을 잘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새롭게 뭔가 현행 그 정책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총의 발표에 따르면은 최근 5년간 여성 고용 특징을 분석한 결과 여성 노동력의 유휴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3, 40대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장기 비경제 활동 인구 비중이 3, 40대 이게 비경제 활동 인구의 90%가 여성이다라고 이제 조사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1년 이상 3, 40대가 일 안 하는 사람 중에서 90% 10명 중에 9명은 여자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창 경제 활동할 때 그 일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라는 여성이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90%는 여성이다. 예, 맞습니다. 그 다르게 말하자면 그 30대, 40대 남성들이 일을 안 하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 사회 분위기도 같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예. 그래서 경총은 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이탈 방지 정책에도 그 3, 40대 비경제 활동 인구인 여성 비중이 2005년에도 90%였는데 2010년도에도 90%였다. 그래서 뭔가 지금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냐. 좀 이런 네. 지적을 좀 했는데 그 경총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직 그 모르나 봐요. 그래서 대책을 내세우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네. 예,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되게 세심하게 좀 원인을 분석을 해서 대책을 내세워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네.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거의 아주 높지 않습니까? 거의 뭐라고 100%에 그쵸? 가깝죠? 그 예. 정도죠.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자기 전공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한 30대, 40대 정도 되면 그만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꿈을 펼치고 싶고 하늘을 훨훨 날고 네.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 가지 분위기로 인해서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자면 이유도 찾을 수 있고 변명도 찾을 수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 사회가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니까요. 드라마 여자 주인공이 아이도 있고 직장도 있고 네. 남편도 있고 행복하게 그걸 꾸려나가면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롤모델이 없었어요. 부부의 세계? 뭐라고요? 에서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진취적으로 농담입니다. 농담이 삶을 깜빡 들었어요. 통해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아예 머릿속에 그런 상을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지 않았나? 그래서 미디어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편견이라는 게 있죠. 열심히 뭐 더 야근을 많이 하고 뭘 네. 많이 하고 하는 거는 남성들이야. 반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둘이 같이 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렇지 않은 모습들, 우리가 편견을 깨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미디어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또 사회가 조금씩이라도 달라지지 않나. 또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보다 어쨌든 1%든 2%든 좋아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나빠졌을까? 이게 코로나 때문일까 뭘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성 주인공은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렇지만 행복하게 꾸리면서 사회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더 네. 나아지는 사람 그런 주인공이 조금 떠오르는데, 그렇죠. 예, 뭔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네. 보여지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그렇죠. 있어야 나오는 거니까 그런 그리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머릿속에 떠오르다가도 이게 예외적이야라는 생각이 같이 떠올라요. 자연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제 안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잘 하려면 가정 생활을 포기하고 일만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이미지로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속상한 게 생각해 보면 헐리우드 영화는요, 되게 진취적이고 멋있는 여성들이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라고 하면 전 영화니까 그랬지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게 그런 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우리의 인식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인식 개선을 해야 된다. 네. 저 기자님 맞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디어에서 힘쓰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성분이 임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사실 뉴스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네요. 그 뉴스가 안 되는 세상이 뭐
오래 걸리겠지만 그게 와야 되는데 사실 네. 그 뉴스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례적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은 그게 뉴스가 안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얘기를 제가 하면 페미니스트예요.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데 두 분이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여성분들 너무 많고요. 네네. 리사수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이게 예외적이지 않은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CEO가 누군가를 얘기할 때 여성 CEO인지 남성 CEO인지 우리가 관심 구분하면 갖지도 안 않고 돼요. 맞아요. 구분할 필요도 없는 그런 세상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굉장히 긍정적인 이독식 씨. 네. 자, 마지막 키워드 246억. 네. 네, 마지막 키워드 246억. 저 주시는 건가요? 갖고 싶네요, 저도. 자, 좀 그러니까 갖고 싶네요. 예. 네, 저도 어제 이거 키워드 보면서 야 246억 있으면 뭐 할까? 그러니까. 네,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그 생각을 혼자 좀 해봤는데 뭐 하실 건가요? 아 일단 부동산에 한번 한국 사람 뻔하죠. 아, 네. 평생 246억이면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부동산을 생각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좀 아니요, 246억을 어디 투자했다 다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그쵸. 소중히 그냥 간직하고 써도 되는데 써도 네. 평생 살 수 있는데 네. 맞네요.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은 아니고 네. 지금 246억 원이 사실 최근에 계속 횡령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상당수. 저희도 여러 번 돈 다뤘어요. 246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 이- 횡령액 총액이겠죠, 설마? 이렇게 많은 돈이? 아유. 누적해서 이제 246억을 야금야금 모으셔가지고 246억을 횡령을 하셨는데 한 사람이요. 네, 한 사람이 이 회사는 계양전기라는 회사입니다. 코스피 상장사예요. 그래서 이 김모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가 지금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를 하고 208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뭐 나머지는 뭐 찾을 수 없는 건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엄청 썼네요. 네, 맞습니다. 숨겼을 수도 있죠. 재무팀으로 당연히 근무를 했겠죠. 근데 재무팀 대리로 근무를 하면서 회사 자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3월에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빼돌린 돈 어디다 썼냐 네. 좀 궁금하잖아요. 사실 저는 바로 부동산 샀을 것 같은데 횡령도 못했겠지만 안 했겠지만 하면 안 되죠. 네,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는 선물옵션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를 하고 또 도박 사이트 게임비 그리고 유흥비, 아휴. 생활비로 다 자금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또 회계를 당연히 조작했겠죠. 그렇죠. 조작하고 네. 문서를 위조하고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면서 이 적극적으로 굉장히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재판부가 징역 12년을 내렸습니다. 중형에 속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계양전기 회사 저도 잘 몰랐던 회사여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얼마나 번 회사였는지. 근데 작년에 18억 원이 영업이익이었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3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246억 원을 맞습니다. 6년 일하면서 네. 아까 5년 정도 일하면 조금씩 이제 짬이 나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창조적 아이디어 가능해요. 거의 처음부터 시작했네요. 네. 창조적으로. 계양전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드릴, 어떤 전동드릴 이런 거 만드는 쪽에 어떤 자부심입니다. 잘 만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되게 적었는데 여기서 200 사실 아니, 저분이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을? 그런 거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이거 여기저기서 다 회계 장부를 조작했을 테니까 네. 그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낮게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246억을 5년으로 나눠보면 50억씩. 네. 그러니까 그 이익이 50억씩은 더 있을 수 있었는데 저분이 인마이 포켓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처음과는 다르게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화가 나긴 하네요. 아, 아니 그 회사 자체 제가 진짜 사실 좋아하는 회사기도 하고 네네. 잘 만드는 회사인데 한두 명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뭐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나온 지가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는데 이게 구호만으로 그친 것이 아닌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안 된 건 아니냐, 좀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예. 네. 어쨌든 코스피 상장사인데 회계 감시가 이 정도면 허술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네네. 자, 오늘 빅데이터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제가 끝낼게요. 예, 네. 오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봬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 뉴스는 네모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요 이독실 씨가 제일 좋아하는 뉴스는 역사다로 함께하겠습니다. 아,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시금을 전폐하고 어떻게 하면 선조의 이미지를 좋게 할까 걱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재원쌤 바로 김지영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선조, 네, 좋은 사람이에요. 아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저희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에서 네, 아홉 얘기했었잖아요. 가지. 9가지 뭐 이렇게 제사상에 네네네. 그 막 이렇게 상다리 휘어지게 그렇게 안 차려도 된다고 유림 성균관에서 밝혔대요. 추석. 네, 추석 네네. 차례상 같은 거 우리는 막 뭐지? 복잡한 재래는 홍동, 오히려 홍동 그런 거 다 필요 홍동백서 없고 뭐 그런 거 상관없다고. 네. 필요 없을 수밖에 없죠. 원래 이분은 뭔가를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표정인데요. 원래 없었던 거다 그런 건. 이거 하면 1시간인가요? 아니요 긴 건 아니에요. 추석. 아, 네네네. 추석은 날짜가 음력 8월 15일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농사를 요즘에는 안 지으시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변화해 간 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 오히려. 그러니까 농사 지시는 분들은 아시죠, 당연히. 왜냐면 이 시기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풍성할 수 그러니까 있는 없는- 날짜가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땡스기빙 네. 정도 돼야 되는데 네. 지금 너무 이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석을 땡스기빙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수감사가 아니에요. 추석은 추수를 아직 못했으니까 감사도 추수가 안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추석이에요. 거든요. 오.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름이 원래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농사일은 여름이 되게 바빠요. 그리고 이제 추수 직전 이제 익어가는 이제 막 익고 있는 그때 이제 절하면서 잘 해게 해주세요인 거거든요. 네. 잠깐 짬날 때 잠깐 하는 거군요. 네, 정말 잠깐 짬났을 때 기원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세요. 네네네네. 열심히 그러니까- 여름에 했으니까. 넉넉하지도 않고 이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올라가는 게 그런 음식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좀 유명한 막 그런 뭐 안동김씨니 안동권씨, 류씨 뭐 이런 다 안동인데요 지금. 안동은 안 안동이 좋아하시는 워낙 건가요? 아니요. 거기 가면 좋아하시는 거군요. 네. 좋아하고 안 정치권으로 좋아. 가세요. 정치권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분법적으로 좋아하거나 하면 좋아하거나 그렇죠. 관심이 없거나. 그러시구나. 네. 그럼 3분법으로 네, 관심이 없으시군요. 거기 한 번만 놀러 가시면 거기 이제 저희는 답사를 한 번씩 이제 가니까 가서 제사 지내는 거 보시면 되게 맞아요. 오히려 네. 그렇죠. 오히려 없어요. 더 종갓집에서 제사 지낼 때 보면 그렇게 막 이렇게 네. 하지 않잖아요. 생선도 날생선 원래 그 날생선이랑 날고기 올리는 거거든요. 네. 아니 굽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왜냐면 귀신한테 지내는 거잖아요. 네, 사람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먹고 살기 편해지다 보니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오히려 나중에 도시화가 되면서. 그렇게 오. 뿌리 깊은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제사를 더 향달이 휘어지게 하면서 우리의 자격지심을 감추려고 그럴 하는 수도 것도 있죠. 없잖아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럴 수 이전에 있죠. 지금이 그쵸? 아니라 예전에. 이전에. 아니요, 그거 그래봐야 이렇게 하는 거 그래봐야 3-40년밖에 안 됐어요. 네, 제사 이렇게 떠들썩하게 지내는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추석 명절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명절에 고향집을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네. 언제부터일까? 그거는 도시화가 진행이 예전부터. 된 다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 떠나 있으니까 있는 이게 가능한 거니까. 거고. 네, 그 민족 대이동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게 그래봐야 1960년대 중후반을 지나야 그렇죠. 이게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도시화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야 먹고 사는 것도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제 이게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지 예전에 이러지 않았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네네네. 또 우리 재원 쌤에게 아무거나 물어봐도 이렇게 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덕수 씨 돌아오세요. 네, 지금 이덕수 씨 돌아오세요. 이제 또 이렇게 눈을 반짝일 때는 뭐가 또 생각이 난 거예요. 네. 이덕수 네네네네. 씨가. 그래서 새로운 질문을 하면 좋은데요. 네, 오늘 네, 딱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오늘은 뉴스는 선조다. 네. 자, 네, 오늘 선조. 뉴스는 선조다. 선조다. 예. 그동안 몰랐던 선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자라고 시작했던 특집이 처음부터 제 마음속에는 사부였습니다. 이제 사주 동안 거북선이 띄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썩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광해까지 가는 가는 걸로. 거를 네,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람이 왜 갈라졌는가, 동서로 왜 나눠졌는가를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굉장히 중요한 기초 곡사까지 이야기를 들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남북으로 나뉜 얘기도 이제 해주신다고 했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방송이 어떤 빠르게 과거 이야기를 딱 2분 드리면 충분하겠죠. 이분이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듣기에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2분 네네네. 정리 한번 아, 해주시고 네네. 이야기 시작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러면 제가 동서 분단 네. 동인 서인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거는 한 3주에 걸쳐서 이야기한 거니까. 네. 네.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척신 세력들, 훈구 세력들이 이제 선조 때가 되면은 네. 거의 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사림이 이제 전국을 운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모든 게 다 인생사가 다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게 딱 잘라서 이제 앞으로 훈군 없어 이런 건 없는 거니까 그런 건 쭉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남아 있는 세력들과 사림들이 인간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서로 끌어주는 사람도 있고 밀어주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아 있는 이 훈구 세력을 사림 안으로 포섭을 할 거냐, 우리 같이 갈 거냐 이걸 놓고 이제 동서가 갈라졌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동인 서인이 막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이 선생님이 중간에서 이렇게 조율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오해를 또 꼬이고 사고. 오해를 네. 사면서 또 꼬이고 그러다가 정열입이라고 하는 네. 사람이 대동. 서인에서 이제 동인에서 네. 이제 서인으로 이제 갈아타면서 네. 그 이제 또 개를 했다. 반대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동인 쪽 사람들이 이제 정열입 흔히 얘기하는 모반 사건 네. 땡땡 치고입니다. 이거는 네. 네. 아직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네. 그걸로 이제 동인 세력이 이제 천여 명이 정말 수많은 동인 세력들이 한번 고초를 겪는 네. 무서웠던 일까지. 계모임.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세자책봉 문제로 이제 정철이라고 네. 하는 이 사람이 한번 또 탄핵을 당하는 일이 네. 있으면서 네. 이 정철을 놓고 이 정철이라는 이 사람을 놓고 이 사람 어떻게 처벌할 거냐를 네. 두고 동인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거죠.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어머.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 이제 북인이 되는 거고 네. 역시 남인은 북은 좀 과격하군요. 네. 큰일 납니다. 이거 제가 아, 섞지는 북인들이 않겠습니다. 과격하다는 네. 뜻이죠. 네. 제 의견을 섞지는 아, 않겠습니다. 네. 네. 우리 지금 선 긋고 있는 아, 네네네네. 왜 그렇지? 속상합니다. 남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다 인간사가 다 이제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게 임진왜란 거의 1년 전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박살났던 동인이 지금 어. 이렇게 네네네. 분열됐었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 네네. 임진왜란 1년 전까지 왔습니다. 네네네. 그럼 사실 지금 정말 바짝 전쟁 준비를 사실 해야 되는 이 네. 시점에 사실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분명히 중요한 사상적인 싸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요. 까지. 네네네. 그렇지만 선조는 위대하신 우리 임금님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는 있었다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이 전쟁 준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게 재밌잖아요. 그 듣고 있으면 재밌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도 정당끼리 뭔가 이렇게 티격태격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국회에서는 우리가 주목받지 않고 있지만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드러나지는 않지만 언론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에도 이제 사료 같은 것들을 쭉 보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재밌어서 이렇게 눈여겨봐지지만 이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쟁이 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고 이미 도요토미 히데요시 만나고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군을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지난 시간 제일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이게 다시 돌아가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고 온 사람이 네. 동인 서인 이렇게 나눠서 만나고 온 네네네 만나고 왔지만 둘 다 알고 있었고요. 전쟁이 난다는 전쟁이 걸. 날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이제 속도의 문제. 빨리 하자. 하면 바로 하자 하면 그렇게 하면 혼란스러우니까 스럽다. 좀 천천히 이 사람이 빨리 하자는데 나까지 빨리 하자고 하면 큰일 난다. 네. 적당히 통제하면서 하자 네.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위로 올 건지 네. 도대체 몇 명이 올 건지 그건 판단의 문제죠. 그렇죠. 네. 정보의 문제고 판단의 문제였는데 이제 그거를 나름대로는 한 거죠. 나름대로는 뭐냐면은 배 타고 10만 명이 올 거라고 상상하는 건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그건 조선뿐만 아니라 마치 명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 인도도 마찬가지 다 예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일이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그냥 그거 자체로 유무능을 따지기는 힘들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전쟁은 났습니다. 네. 네. 전쟁은 났고 이제 끝도 없이 일본군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이전에 뭐 이순신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원래 그러면은 그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와 주로 전투를 하냐? 당연히 북방입니다. 여진? 네, 그렇죠. 여진이죠. 네. 여진이랑과의 전투는 끊임없이 있어요. 네. 혹시 그 드라마 킹덤 네. 보셨나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외전이 나왔었잖아요. 네. 거기가 참 그런 걸 잘 묘사한 드라마였어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진 1만이면 중국이 망한다라는 이야기, 중원이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여진은 언제나 뭉쳐지면 되게 강한 세력이기 때문에 네.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경계하는 그 부족이에요. 그러다 주기적으로 보니까 한 번씩 깨줘야 되는 네, 맞습니다. 거지. 그러니까 중국의 우리 입장에서는 입장에서. 아, 우리 우리와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와 중국의 입장에서. 네. 그 유명한 그 EJ. EJ. 네, 네. 네. 그렇게 분열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뭉쳐지면 무서운 세력이 되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센 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조선이랑 친하게 지내는 여진족 부락들도 있지만 네. 친하지 않았었던 부락들 경우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침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침입. 그거 막는 게 더 급합니다. 그러네요. 선조 조선의 때도 입장에서. 마찬가지였어요. 예, 큰 니탄계의 난이라고 엄청 큰 별난이 북쪽에서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순신 장군도 그때 활약을 합니다. 여진을 북방에서. 막는. 원래 육군 출신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군보다는 그렇죠. 뭐 이때는 이제 해군이라고 안 부르고 수군이라고 부르는 네, 이유 수군. 자체가 이제 뭔가 이제 그게 명확하게 딱 잘라가지고 우리 지금은 해군 뭐 사관학교 나갈 거다 그러면 해군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 나눠서 이렇게 있고 다 그렇지만 이때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문관과 리베로예요? 무관으로만 그냥 나눠져 있었던 네네네. 거군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관들 안에서도 그냥 받아 지켰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데 다 홍명보 선수예요? 그러네요. 수비도 하고 공격도 모든 걸 다 할 하고. 수 있는. 홍명보 언제쯤? 리베로 홍명보. 아, 자, 선긋기를 네, 이제 네. 이렇게 아, 하기 네. 시작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우 홍명보 네. 선수가 골 넣은 거 94년인데. 네, 감독님이죠, 네. 지금? 네. 그것도 아시는 그렇죠. 것도 또 아시는 걸 바로 나오네요. 네.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그것도 저 친구 여진족이랑 잘 싸우네. 괜찮네. 괜찮네. 그래서 너 이제 일본이 조금 힘든 것 같으니 여기 지켜? 밑으로 내려가서 지켜. 이것도 사실 뭐 인재 등용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파격적인 인사로.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판옥선을 만들어요. 판옥선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나요? 아니요. 전혀 띄워놓기만. 네, 띄워놓게 저희 경북선도 겨우 띄웠어요. 아. 사진이 나왔으니까 다 까먹었죠. 전엔 그렇군요. 선생님 유튜브를 또 보다 보니까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방송에서 들었는지 선생님 유튜브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제가 들었는데 기억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옥선이란? 네네. 일본과의 전투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외구였죠, 외구. 네. 외구의 전투가 꾸준히 있어 왔기 때문에 이미 선조 무렵이 되면은 어떻게 싸우면은 일본 수군 이길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네. 네, 강한 배, 네. 큰 배, 튼튼한 배, 높은 배.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냐면 이게 오해인데 일본이 섬나라고 이제 조선은 육지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육군이 세고 일본은 마치 해군이 수군이 되게 더 셀 세. 것처럼 네. 보이지만 일본 임진왜란 때 넘어오는 일본 군은요 다 육군이에요. 그러네요. 배를 타고요. 와서 육지에 전투를 해야 네. 되니까. 네, 그냥 실어주는 용도입니다. 실어주는 용도. 수송선들이네요. 수선성들이고 배가 되게 작아요. 빨리 와야 돼서 그런 거예요? 네. 관건이 빠르게 이제 신청해야 가는 되니까. 네, 판옥선에 비해서 훨씬 빠르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 배 밑에가 이렇게 뾰족한 뾰족하게 이제 돼 빨리 있는 갈수 거죠. 있도록. 빨리 가고 그러면 첨 싸운다. 거죠. 만약 싸운다 그러면은 일본군은 보통 조총을 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배에서 막 조총 가지고 막 장전해가지고 쏘고 이러기가 힘들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조총을 쏘려 그러면 뒤에 몇 열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주로 그러면 일본에 배 타는 친구들은 바다에서는 어떻게 싸우냐? 타고 올라가야 돼요. 붙어서 백병전이라고 하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리스 배를 시대가 붙여서? 같네요, 진짜. 칼로 그냥 이렇게 싸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싸운다라는 거를 조선 수군들은 다 알기 때문에 주로 포 네. 그다음에 활입니다. 활. 활. 조선 수군의 주 무기는 활과 포예요.
근데 포는 제 이해했는데 활은 진짜 제 네. 납득이 잘 안 돼요. 왜죠? 왜죠? 언제 이거 해가지고 언제 이렇게 해서 한 명씩 해갖고 언제 입냐고. 훨씬 빠르죠, 조총보다. 아 그래요? 그럼요, 조총은 이렇게 해가지고 1분에 막 분당 발사가 뭐 네네네네. 많아봐야 2발 정도라고 활은 한다면 빼서 바로 아니 쏠 근데 수 그렇게 있잖아요. 하면 그 여러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않아요? 활은 조총으로요? 아, 그 당시 조총. 총을 요건 뭐 보면 여기서 그쵸.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렇죠. 뭐 여러 명을 죽일 수 있는데 활도 한 번에 뭐 여러 명을 꿰뚫을 죽일 수 수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세게 땡기면 그렇죠. 그럼요. 뭐. 이성계 같은 네네네네. 경우에는 엄청나게 잘 싸웠다고 네네네. 하니까요. 활이 빠르죠. 이렇게 샥, 샥, 네. 샥. 그래서 그거는 아이고, 이렇게 안 당겨봤어요? 네. 아 네. 그 그리고 한 명씩 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아, 여러 여러 명이 명이 쏘니까. 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납득했어요. 일본군이 오기 전에 가까이 오기 전에 포랑 활로 죽이는 전법인 거죠. 그 넘어오기 전에 백병들 네, 하기 네, 전에. 네, 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도 불안해서 네. 그것도 불안해서 아예 넘어오지 못하게 막은 게 거북선인 거예요. 아, 뚜껑을 뚜껑을 다- 덮은 거니까. 올라타지 못하게. 네네네. 올라탈 수도 없게. 예. 근데 그래봐야 그런 거 아마 한 3척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거북선은 이제 되는 많을 거죠. 필요조차 사실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화력선으로 충분하니까. 거북선이 어떻게 활용됐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아직. 네, 생긴 것도 모르고요. 대충 추측은 합니다만 아니, 묘사되어 난중일기 안 있는 게 썼어요? 있으니까. 네? 난중일기 그림이 없어요? 그림 같은 건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묘사들이 좀 되어 있는 거죠. 일본 쪽 자료들이나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그래 설계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라 이거. 그 설계도 자체도 나중에 정조 때인가에서 나오는 거 하나 정도 있고요. 그 이전에 네. 이제 귀선이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네.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몇 층짜리였는지도 모르고. 진짜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요. 네. 접속이라고 하십니까? 네. 과거로 전화하는 혹은 프리퀀시.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많은 또 타임슬립하고 한국 싶다. 역덕들의 마음을 그럼요. 들끓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거북선인데 요즘은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거북선도 중요한 이제 판옥선 자체가 워낙 강했다라는 것이 이제 재조명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궁금합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어떤 그 그림을 남기지 않았는데 그냥 화가가 만약에 그리려고 하면 그것도 군사 기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그리고 있으면 그것도 처벌받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다. 아쉬운 게 근데 사실 일제강점기 초기만 해도 있었었다면서요. 물론 이순신 장군이 쓰던 그 시기의 거북선은 아니지만 뭐 고종 때만 하더라도 있었다. 네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네. 우리가 궁금한 건 사실은 이순신의 이순신의 거잖아요. 함대에 예. 그 당시에 예, 그 거북선인데. 그건데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몇 통영에 있는 건 층짜리인지도 진짜는 모르고. 아니다. 그죠? 네네네, 그렇죠. 그냥 이제 추측을 한 거죠.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조선 수군은 판옥선입니다. 판옥선. 판옥선을 주로 네. 사용을 하는 거고 준비도 많이 해놨어요. 네. 준비도 배 수도 많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네. 한산대첩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네. 왜냐면 이미 육지에서는 이제 다 깨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 자신만만하더라고요. 네. 이거 하면 명으로 간다 뭐. 쭉. 그 얘기를 이제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처음에 말씀을 조금 드리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판단 자체는 굉장히 빠르고 잘한 판단이었습니다. 일본을 칭찬하고 계시고 있죠 지금. 아니 선조요, 선조. 선조를. 네, 그러니까 네. 의지로 경복궁을 비우고? 이제 평양으로 가게 되는 네. 그 선택은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 사대 그 군인들이 엄청 막 네네네.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성을 하자. 그렇죠. 원균께서 네.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이제 올라가고 평양에서도 이제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할 때쯤 네. 더 중요한 문제가 등장을 하죠. 이제 그게 세자책봉입니다. 아니 전쟁 그래요? 중에 무슨 세자책봉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네. 이 선조는 그게 있어요. 굉장히 강한 자기의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첫 번째의 반개 출신 왕이라는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실소생의 또 아니고. 아니요 자기의 정실소생 아들이 왕이 이제 되야 된다. 왕이 돼야 된다, 세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강했었던 사람이라 네. 아무리 광해군이 똑똑하고 주변에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기 싫은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정통성을 위해서. 그렇죠. 뭐 물론 뒤에 이제 선조의 어떤 모습들에서 보여지기에는 이제 광해군이 정말 미워해서 그랬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네. 적어도 이때까지는 그래서라기보다는
고생할 것 같은 거죠. 네. 누가 봐도 이 빈의 소생으로 나온 아들이 왕이 되면 나도 반개 출신 왕인데 거기에서 또 빈 소생이 왕이 돼. 너는 진짜 고생할 거야. 거기다 지금 전란 중이야. 네. 나처럼 난리야. 만들고 싶지 않다 이거죠. 네, 예. 그쵸. 그게 아마 처음에는 컸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선조가 조금 그릇이 이렇게 큰 사람은 아니에요. 되게 예. 좀 소심하고. 네. 왜냐면 그런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랬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튼 근데 이제 이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거죠. 위험하니까 실제로. 죽을 수 있으니까. 네. 본인이 죽으면 이제 왕이 없어지는 네. 거니까. 세자도 없는데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요. 이런 그래서- 이야기도 하잖아요. 세자 책봉을 왜 아직 건강하신데 왜 하냐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아니라고 원래 건강할 때 어렸을 해야죠. 때부터 그럼요. 하기도 원래는 한다고. 10대 이전에 하는 게 맞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미 이제 광해군이 때 18살이 됐으니까 완전 어른이네요. 네, 네. 어른이 된 상태니까 빨리 이제 해야 됐었고 전란이기도 하고 그러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조금 아끼던 이제 신성군이 네. 죽어요. 예. 전란으로 죽거든요.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뭐 선택의 선택의 없네요. 여지가 없는 거죠. 네. 광해군한테 이제 세자 책봉을 하고 본인은 의주로. 분조 뭐 이런 영화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조라고 하는 게 분조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조정을 나눈 거예요. 아 분조. 예. 나는 언제든지 명으로 튈 수 있다. 에이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똥멍청이 이겨서 네, 튈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이제 긴급 상황 발생 시 명으로 간다. 아, 선조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런 망정 정부를 세우겠다. 외구의 손에 죽을 바에 명으로 어버이의 간다. 나라에서 죽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당시의 시대상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사고는 아니지만 네.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와 안 저게 돼. 무슨 예. 그 엄청 이제 쌀쌀 맞아진 거죠.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네. 광해군이 너무 잘 싸웁니다. 오. 네, 너무 이 분조 활동을 너무 성공적으로 와 훌륭하다. 의병들이랑 같이 멋있었겠어요. 네, 자기를 따르는 의병 집단이 생겨요. 아 그러면 사실 좀 어색해지죠. 부자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권 주자. 그렇죠. 네. 민망한 겁니다. 이제 선조 입장에서는 광해군이 아들로 안 보이는 거죠. 나이 경쟁자로 경쟁자, 라이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네. 근데 여기에 한 사람이 더 붙죠. 누군데요? 그 이순신. 네, 광해군이 육지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제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또 막- 너무 잘 싸우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믿고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삼도수군 통제사 자리를 준 어마어마한 삼도수군 자리죠. 통제사는 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때 그 전에 있었던 체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조선도 알아요. 육지에서는 승산이 없다는 걸. 이미 육지에서는 명나라랑 싸우는 겁니다. 명과 일본 간의 싸움인 거고. 그 우리가 당시에요. 등은 터지고요. 우리가 등은 터지고. 그럼요. 왜냐하면 이때 명나라 이야기도 하면은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안 됐구나. 됩니다. 근데 명나라 이야기를 하면은 명나라의 만력제라는 그 황제, 그러니까 이제 만력제인데 그 사람이 정말 그 중국 역사에서 희대의 암군으로 뽑히는 사람이 파워, 일을 안 왕인데요? 해요. 황제인데 일을 안 해요. 뭐 해요 그럼? 한 20년을 놀았어요, 이 사람은. 중국 황제들은 좀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한국이랑 좀 조선이랑 네. 다르긴 하죠. 근데 이 만력제는 그거보다도 더 심각하게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유일하게 한 업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임진왜란 때 원군을 파견한 건데. 우리는 그래도 굉장히 고마운 줄. 그렇죠. 우리한테. 그래서 사당도 짓고 네네네네네. 해주고. 네. 아무튼 그렇게 이렇게 원군을 어마어마하게 파견해줘요. 네. 명나라에서. 명나라에서 이 조선 도와줘야지. 갑자기 일 안 하다가 갑자기 뭐지? 나와가지고 그 심리를 뭐였을까 궁금하다. 그죠? 아무도 그 심리를 파악하기 힘들다. 근데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판단일 수도 있는 것이 그 명군조차도 되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파견 안 했으면은 잿더미 되는 겁니다, 명나라. 네. 조선 뚫렸으면 명나라까지 오는 거였겠죠. 그렇죠. 예.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싸우기보다는 조선에서 싸워라고 한 거죠. 사실 그렇게 내가 한 거죠. 놀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오지 말고. 순망치 않네. 네. 그래서 명군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휴전 협상도 조선 조정이랑 하지 않아요. 명나라와 네, 이제 진짜 협상을 반복되는 거네요. 네, 하는 거죠. 정규제란 전에 네. 그 당시 휴전할 때요. 네. 근데
일본에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켰던 건 아닌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제 휴전 협상이 똑같이 한국 전쟁 때 휴전 협상 질질 그러니까요. 끌었던 거랑 비슷한 네. 패턴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일본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죠. 이제 뭐 황실의 딸을 도요토미의 첩으로 만들어라. 뭐라는 거야. 예.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 밑에 그 4개 도를 일본에 넘겨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8도 중에 4도를. 네네, 4도를 이제 넘겨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제안을 안 이제 되는 하니까 얘기잖아요. 근데 약간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노망이 났다는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너무 심한 너무 주장이어서.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사실 그 당시만 해도 휴전이라고는 하지만 승전을 못할 걸 알고 있으니까 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도 중간에서 협상을 하는 인간들이 네. 장난질을 조금 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전쟁의 종결이 아니라 잠깐 쉬자. 네. 이렇게 되면서 임진왜란이 한풀 꺾이는 거예요. 네. 오. 한풀 꺾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쳐들어오는 게 정유재란이 정유재란. 이제 되는 건데 네. 정유재란이 터졌을 때 조선 수군이 이제 완전히 괴멸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게 그게 그 유명한 이제 칠천량 해전이 칠천량 해전. 되는 거죠. 근데 원균에 그때 이제 부산으로 이미 들어와요. 일본군이 부산으로 먼저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순신의 수군이 거기를 빠르게 쳐주기를 네. 원했는데 이순신 입장에서는 가면은 깨지는 거예요. 전략상 거기 가면 깨지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룹니다. 네. 차일피일 미루는 거를 원균이 뒤에서 제 갈 수 있는데 안 간다. 아, 요거 내통했다. 참. 네네. 요거 참. 사보타주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선조가 안 그래도 조금 불안한 것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이순신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네. 정말 싫어요. 그냥 혐오의 발언들을 엄청 하면서 그냥 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백의종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원균한테 넘겼다가 줬는데? 원균도 압니다. 가면 깨진다는 거야. 그래서 원균도 밀어요. 잠깐 뭐죠 이게? 원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예. 이제 가장 그때 조선군을 가장 책임지고 있었던 분이 이제 권율 네. 장군이었는데 권율 장군이 내려가서 곤장을 치죠. 원균은. 근데 원균이 직접 안 맞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을 대신 때렸다. 근데 그것 자체도 이제 치욕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들어오서 내가 간다라고 하고 7천년 해제 벌였는데 그때 이제 다 괴멸. 다 괴멸 남고 12척 그 유명한 신에게는 부인에게. 12척이 남아있는. 남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처음에 선조는 이제 사과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이순신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까지는 안 해요. 미안하다는 아니고 그냥 네. 하지만 과인이 부족하였다. 그렇죠. 사실 임금이 할 수 있는 최대 최대한. 사과를 하면서 다시 네가 맡아줘라 예. 라고 하지만 이거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해라고 하지만 어떤 맥락과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 정도면 임금이 신하에게 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의 최대치입니다. 사과를 한 거다. 오히려 그거 보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굽혀? 라고 할 정도로 굽힌 거예요. 그 그래서 정도면. 선조를 좋아하시는군요. 어쨌든 사과할 땐 하잖아요. 그렇죠. 사과를 다 한 할 거죠. 때는 그때까지도 사실은 정말 인성 안 좋은 사람들이면 자기 못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왜냐면 자신의 과오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네. 그거를 임금이 뒤집는 것도 쉽지 쉽지 않은 않죠. 결정이에요. 네. 어쨌든 그걸 뒤집고 원래는 이제 수군을 없애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12척 남았는데 그거 갖고 뭘 그렇지. 싸우겠어요. 이제 육지에서 싸워라. 네, 그래서 그냥 아예 통합해가지고 육지에서 명나라랑 같이 해서 싸워라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쓰는 장계가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전에 영화죠 명량 네. 명량 대첩이 있는 거고 거기서도 막히니까 이제 또 이제 전선이 고착화가 되고 그 과정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어서 네. 임진왜란이 전체 7년간의 전쟁이 종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은 끝났는데 시간도 1분 남았어요. 예. 네, 지난주 3주랑 비교했을 때 좀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나긴 어. 하네요. 네네네. 그러면 선조가 광해군에게 그 분조해가지고 하고 잘 넘겨주고 승하했나요? 아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이것까지만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요. 아주 이제 광해한테는 광해군에게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정실
왕비가 죽었다가 계비가 생겨요. 어린 네. 계비. 예. 두 번째 예. 왕비. 왕비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아들이 나옵니다. 이 적장자네. 적장자는 어쨌든. 거죠. 네. 계비지만. 예. 근데 그게 어리잖아요. 영창대군이죠. 3살이었어요. 3살. 네. 3살이었을 때 선조가 승하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막 중간에서 영창군을 모시겠다라는 세력들이 생기는 거죠. 오. 네네. 그래가지고 막 이거를 영창군을 세자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세자는 광해였는데, 네, 이미 광해군이었는데 이게 안타까운 게 명나라가 아까 말했잖아요. 만력제는 일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도장을 안 찍어준 거예요. 광해. 아하. 도장을 안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세자지만 명허락이 떨어지지 않은 세자였기 때문에 애매한 위치에서 영창대군이 나왔고. 근데 영창대교는 적장자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북인 가운데서도 대북 소북으로 나뉘어지는 게 그래서인 거죠. 소북 입장에서는 영창대군을 안 치려고. 근데 그게 3살 때쯤 선조가 죽으면서 이게 본인도 그걸 아는 거죠. 3살짜리에 이 소북이 얼마 세력이 되지 않는데 얘네한테 맡기고 가다가는 이건 완전히 조선 난리 나겠다라고 해서 마지막에 죽을 때는 광해군한테 맡기고 죽습니다. 승하했습니다. 네, 네. 선조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딱 12살 정도까지만 기다렸었어도 훨씬 더 안정적이었을 텐데 그래서 더 흥미진진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주제들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네. 김재영 강사님과 얘기를 듣다 보면 언제나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뉴스는 역사다 김재영 강사님과 함께 4주간의 대장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